네, 계속 오르막이네요. 처서가 지나는데 아직 덥습니다. 제일 끝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인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바지 입고.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가져오시느라고. 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 시골에서 물 주고 예. 이렇게 있으니까 예, 어머님하고 같이 계신다고 해서 두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걸 또 입고서. 네네네네. 이 공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 동네가 참 이뻐요. 그렇네요. 네. 이 동네가 예. 보면은 산수유가 많이 피어요. 네네네. 나무가 전부 산수유 노랗게. 네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여기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나고 자랐죠. 아하. 이 집이 한 160년 됐나? 아하. 이쪽이 본체죠? 예, 본체고 여기는 서재. 서재입니까? 네네네. 이거는 의원님만의 공간이겠네요. 네. 한번 가보시고. 네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이야, 분위기가 너무 멋진데요? 여기를 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네네. 네, 의원님 지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가 아주 좋네요. 예, 그래요. 예, 이런 곳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구상이라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모시고 그냥 텃밭 가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시다가 6월 조기 대선 때 TK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제조업이 무너지고 제조업 현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학도 무너지고 모든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발 투표장에 가서 표를 던져주십시오. 기호 1번입니다. 이재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제 특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을 텐데 바닥 민심이 좀 어땠습니까? 바닥 민심이 아주 좋았어요.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네. 초기에는 한 40% 안 나오겠나 뭐 이런 생각, 한 30% 이상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처음에는 좀 절망도 하고 뭐 실망, 어떤 분노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시민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열흘 동안 대통령 퇴진 시국대회가 이어졌고 텃밭으로만 여겨왔던 국민의힘 지역 당사 앞에는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임시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TK 지역의 국회의원들 전부 방 빼야 돼요. 자격 없습니다. 선거 때 되면 퍼달라고 엎드려서 절하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구 경북이 더 이상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걸 거부하는 분위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자기가
찍었던 대통령이 저렇게 자괴감도 있고 뭐 배신감도 있고 뭐 그런 게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자존심을 좀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시었는지 이 양비론 예. 또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향되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자,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착한 아이 뽑기 경쟁 같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떤 뜻입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좀 자꾸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대통령 선거인데 자꾸 누가 뭐 착하다 안 착하다 논쟁 아니면 뭐 중국 공안 얘기 네. 공안이 와가지고 말이지 그걸 우리를 뭐 못 살게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그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우리 지금 위기 국면이고 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네. 자꾸 착한 아이만 뽑아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미 동맹이 기본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아이들 뭐 그냥 뭐 반장 뽑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이제 계엄을 지켜보셨고 또 탄핵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K 민심이 바뀌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지역 분들이 참 보수화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선거 초당 분위기와 마지막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압박, 강요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요? 뭐 국힘당 쪽으로부터겠죠. 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예. 느끼면서 내가 1번을 찍으면 저들이 다 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때 아시겠지만 투표장에 안 가겠다는 사람 많았잖아요. 예. 근데 뭐 오후 되니까 뭐 아파트에서는 계속 투표장 가라고 뭐 그냥 방송하죠. 실제적으로 그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투표 안에 쪽으로 전화 계속 하죠. 그러니까 투표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우리 지역의 이 투표가 좀 왜곡되는 게 아닌가, 민심하고는 조금 왜곡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는 우리 지역민이 마음을 여셨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신 건데 당이 대구를 버렸습니다. 무소속 후보로서 남은 선거 준비에 매진할 것임을. 대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역시 야권 성향인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된 건 31년 만입니다.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분의 변화 열망이 커졌습니까? 그게 이제 부족한 저를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 북구 을에서는 무소속 홍의략 후보가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홍 후보는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북구을 자존심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민주당 후보로 경북지사에 도전했던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에서 컷오프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마음을 여셨잖아요. 예, 그렇죠. 왜 민주당에게는 마음을 안 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는 저도 그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 그 민주당이 잘못으로 저를 공천을 안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도 민주당으로 나왔어도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열었죠. 그때 김부겸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때. 예. 마음을 열고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국힘당 쪽에 실망이 컸던 것 같고
대구를 조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바꿔보라는 그 민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때 반짝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공고한 땅에 우리 지역민들은 그래도 김부겸, 홍일학 이 소중한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왜 싹을 틔우지 못했을까요? 저희 부족함 때문이겠죠. 지속적으로 좀 이 민심으로 파고들고 또 이렇게 민심의 원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자꾸 이 지역에 오면은 변질되는 느낌을 받아요. 네.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활동 상황이 갑자기 달라져요. 저쪽으로 넘어가지고 그들이 다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통하고 유통될 수 있는 그게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론들도 이제 보도를 하고 나면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좋은 예가 제가 TK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특별위원장도 했잖아요. 특별위원회는 예산 문제와 아울러서 민주당이 TK 대구 경북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TK가 알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TK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일학 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처절하게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시는데요. 우리 홍일학 의원님께도 우리 시도민들께서 특별하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아마 더 열심히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TK 출신들이지만 각 지역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대구를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구가 대구에 있는 사람 그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협의회를 모아가지고 대등하게 비교를 하면서 TK 민주당 TK 위원회 뭐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시도민들은 그걸 그대로 보는 거죠. 이런 그 불균형이 계속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김부겸, 홍일학 이런 씨앗들은 너무나 소중한데 당시 정권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다. 4년 지나니까 또 그러면 당 핑계대고 안 찍어주던데요. 당 좋습니다. 당 좋죠. 그래서 이번에 황기철이도 있고 김진옥이도 있으면 이제 괜찮은 당으로 그래 안 가겠습니까? 네. 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정말로 이 마음을 당겨주시면 대한민국 정치를 재미있게 신나게 디비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네. 무시당하기도 하고 배제당하기도 하고 제1야당 이름으로 나가면 쳐다보지도 안 하고 명함주문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시대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카달라고 한 장을 들고 영업하러 다녔을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2, 3분 만나기 위해서 한두 시간을 기다릴 때는 비일비재한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정권에 대한 반감은 항상 있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역할 이런 걸 이제 봐주시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이제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반감으로 같이 그러면 국힘당에 대한 반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거는 표는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대구 시내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이곳을 경영하는 업주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게 운영과 직원 임금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된 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여 지난해 수준과 맞추고 가게도 일찍 문을 닫습니다. 기존의 영업시간은 저희들이 도저히 고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시간을 줄여갖고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5명의 직원들은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였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 급여는 지난해보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상 볼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상당히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감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반감이 크고 또 그게 다른 지역보다 더 극대화되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런 경험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를 했잖아요. 종부세도 크게 오릅니다. 시가 18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이나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3%였던 종부세율은 3.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집값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범어동과 만촌동. 공시지가 6억 원대부터 1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가 상당수입니다.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올해 대구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만여 명. 지난해보다 2천여 명 늘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과액은 3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종부세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서 종부세 내는 분이 몇 분 있나 봤더니 거의 없어요. 대구와 경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은 80% 정도고 이들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구의 종부세 대상자 2만 8천여 명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2만 2천여 명으로 79%, 경북은 1만 2천여 명 중 만여 명으로 84.9%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분노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또 걱정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인들이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아우성이 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기업의 가치를 독점했잖아요. 이게 대주주가. 근데 그걸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어렵다, 기업 승계가 어렵다, 경영권을 어떻게 유지하기가 위협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 좀 귀찮죠. 그런 것을 이제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반색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이르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내일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소식에 오늘 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효성그룹 지주사인 HS 효성의 주가는 오늘 오전 주식시장 개장 20분쯤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크라운 해태홀딩스, 한화, 풍산홀딩스, SK 등 다른 지주사들 가운데서도 주가가 강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보다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시장 평가가 있는데 상법 개정으로 다른 주주의 권한이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던 겁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명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받아들이시면서 좀 긴장하면서 기업 경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하시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면서도 갈 길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석 달이 다 돼 갑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호호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귀를 열었다. 귀를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귀도 안 기울이고 뭘 하는지 모르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귀를 기울이게 했다는 데는 저는 대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그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뭐 이런 정책 이런 것을 만들어 가면 약효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옛날 정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국민 친화적인 네. 접근들이 계속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산재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엔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회의에선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산업재해 사고 현황과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직보하도록 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하는 등 산재 사고와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신뢰가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역할을 하셨고 이번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는 좀 AI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AI 로봇 수도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네. 대구가 로봇으로는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나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거든요.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때 대구시 부시장 할 때나 국회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죠. 로봇이 메카닉이지만 로봇이 제대로 되면 데이터만 넣으면 로봇이 제대로 움직여주면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고 또 AI는 AI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많으니까 나름대로 또 우리의 독특한 영역으로서의 AI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네, AI를 넘어서 수성 알파시티를 AX 거점으로 만들겠다. 얼마 전에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5천여억 원을 들여 국가 차원의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와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협업이 가능한 지역 단위의 AX 연구 거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로봇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을 대구시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AI 기반의 휴머노이드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제조 공정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솔루션 개발뿐 아니라 올 연말 착공 예정인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실증 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AI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AI 전문기업 1000개, 종사자가 13,000명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봇과 AI 시스템을 다시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 R&D 허브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일단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축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들을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원하는 그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R&D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개발자들이나 이 분들은 모르는 것을 사용자나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은 것을 같이 연구하면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리고 응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R&D를 통해서 좀 거점화하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지역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제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운영하시는 기업주들이 아직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노하우니까요. 네네. 노하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찾아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컨설팅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곳곳에 산재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집적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앞으로 지금 저희가 조금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제조업 AI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활기를 띠게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대구가 인프라가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기만 하면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대단해요. 그걸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뭐 이를테면 제조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또 대구는 아시겠지만 병원이나 대학이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직접 모여 있는 그러니까 혁신 총량으로 보면 어느 데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역량을 이걸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안고 있는 오랫동안의 타성과 안주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멈추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AI 거점을 키우겠다는 곳이 대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과 4개 지역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나 인력들. 이 대구는 저는 인력들도요. 우리가 훌륭하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뭡니까 연마되지 않은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이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다른 시도에는 없어요. 생태계도 대구처럼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데가 부산도 없고 알파시티 같은 경우도 한 250개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 한 4,000명이 거의 자생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판교 이남에서는 제일 그렇게 모여 집합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자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부품 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얘기하면 대구에도 그렇게 많아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외부에 가서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고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고 보이는 거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지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잠재력은 거의 저는 이런 도시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걸까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어떤 토론이나 횡적 구조 뭐 이런 게 서로가 경쟁을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관심사가 딴 데 있죠. 이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어떤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천에 대해 신경을 쓴다든가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다행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큰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금방 알파시티 얘기했을 때 이번에 5,500 원 그 예타 면제 그걸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예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대구 사람 왔다 그러니까 만나 주지도 않는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김민석 그 총괄선대위원장 왔을 때도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총리 후보자 때도 내려와가지고 또 알파시티 갔었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오늘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정보통신기술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기업인들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대구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구 경북에 많이 분포한 제조 분야에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정확한 사용처나 활용법을 모르는 제조기업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대구 ICT 기업들이 맡는다면 상생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실제 그 공무원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기재부 같은 데 오면 이 사람들이 대구를 어떻게 핸들링할까 싶으면 뭐 그렇게 보는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막연한 두려움 아닐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커요. 크고 스스로 그런 또 마음이 또 잘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의원님, 지금 대구시정이 공백 상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임했습니다. 2년 10개월, 대구시장의 책임자로서 홍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신공항 건설 등 수건 사업 해결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갈등 조장, 불통의 대명사로 인권과 복지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2년 10개월간의 여정을 끝으로 오늘 시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역대 민선 대구시장 가운데 임기 중에 시장직을 그만둔 첫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상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망친 대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2년을 채우고 반쪽짜리만 시정이 돼버렸는데 지난 2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구 디스카운트를 극대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걸 빨리 어떻든 회복을 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위층들은 모르는 중간층의 그 대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 거버넌스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화할 수 없도록 전부 수직화시켜 버렸죠. 행적 구조를 파괴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뭐 무슨 단체들을 통폐합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어 놔서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직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하기관이나? 그것이 이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서만 뭐 안주하면 되니까 별 의욕이 없을 겁니다. 구성원들이 그냥 뭐 시킨 대로만 하면 되고 내가 뭔가 내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거나 뭐 새롭게 뭐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이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대구역의 박정희 동상 같은 것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구를 과거로 비행을 시켜버려 가지고 미래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좀 격리시켜 버렸다 그럴까? 또 대구를 좀 꼰대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5대 신산업도 발굴하고 앞으로 이렇게 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 5대 신산업을 발견 했다고 그랬는데 그간에 해놓은 일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육아의 로봇 테스트 필드라든가 도심융합 특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연계해서 전임 시장이 했던 걸 해가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산업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민선 7기 때 민주당 소속으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나요? 그때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공동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잖아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후임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식으로 제안했고 홍 전 의원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와 여권의 협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북구을 홍일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경제부시장 자리를 제의했습니다. 권 시장은 대구가 처한 정치적 고립을 극복하고 민선 7기 후반기 인적 쇄신을 앞두고 재선 국회의원이자 실물 경제에 능한 홍 전 의원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와의 협치를 위해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졌어요. 예. 아, 대구 공무원들이 만만찮은 구성원들, 인적 자원들이구나.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제가 거기서 확인을 하고 대구가 가지고 있는 횡적 그 인프라들이나 다운스트림이나 업스트림이 흘러가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참 무궁무진한 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경험입니다. 네. 경제부시장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데이터, 막 그 당시에도 AI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가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럴 때 AI 아무리 그래도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 확보를 하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지금 도청 자리, 지금 그 상격청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학을 트라이앵글로 해서 그래서 컴팩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그 데이터를 10년 동안 한번 모아보자. 모으면 그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되었죠. 그리고 로봇 테스트 빌더 같은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몇천억 그 프로젝트잖아요. 생산 로봇만 얘기하고 협동 로봇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로봇이 지금은 뭐 많잖아요. 이노사이드도 있고 이런 로봇들을 사실은 테스트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걸 테스트하게 하는 그런 필드인데 그 데이터들이 대구에 남겨진다면 엄청난 우리의 자산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구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걸로 보면은 이제 그 치수원 부분하고 공항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직자와 대구시 실국장급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국비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대구시청에서 열린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대구의 침체를 턴업시켜야 되는 과제가 놓여져 있는데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민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투자사업 기준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의 사업비는 4조 2,754억 원. 대구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300억 원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공항과 치수원 이전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한 대구시와 여당의 협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희망 고문하는 상태잖아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치수원 부분은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 안동은 그러니까 뭐 하이웨이? 네네, 맑은 물 하이웨이 그거는 불가능해요. 석포 재련소 문뿐만 아니라 안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물 오염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고 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빚이 그게 생산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는 게 맞죠.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구 물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다. 물론 어떤 분은 낙동강 속의 전체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그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니까 물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통합하자 그래 통합되는 게 아니고 이 기능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죠.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남부권은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수도권은 그래도 투자를 하면 이렇게 뭐가 아웃풋이 있는데 우리 쪽은 투자를 해도 아웃풋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안 맥히는 거죠. 투자해도 아니 투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없는데 투자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투자가 없는 이유가 그런 없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기능성 생활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방식이 중앙정부 주도형 그리고 그 행정 단위별 사고 이걸 뛰어넘어서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가 서로 경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남북권 전체를 놓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대구 경북에 이렇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관심은 있죠. 예. 근데 자기네들 생각엔 자기네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있고 민주당으로부터는 그냥 이제 소외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 질문하면 국힘당 무슨 관심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하는 질문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홀대, 뭐 패싱 이런 얘기는 뭐 그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패싱하고 홀대했잖아요. 무시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의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한 건데 장 대표는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 2년을 보장받은 장 대표는 당 밖으론 여당에 맞서는 강경 투쟁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 안으론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에 대한 결단을 각각 벌였는데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힘당의 당대표가 구구화된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 대구 경북이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 구구화되는 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미루고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국힘당은 저는 구구화된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 합리적 보수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죠. 그리고 민주당도 물론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만 요란할 뿐 민주당에서는 나서는 사람이 안 보여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은 그렇죠. 뭐 공천만 되면 당선되니까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나와봐야 안 되니까 관심 없는 거고 이런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보면 국힘당 후보에 비해서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보면 부족하죠. 유권자들은 좀 능력 있는 후보 잘 내주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은 능력 있는 후보자를 내고 싶죠. 근데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또 한계이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서 막 그냥
쳇바퀴 돌도 도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전국 정당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뭐 영남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대구 경북만 이제 TK만 섬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번 선거 결과도 봐도 이기고 지고를 조금 차이 되지만 강원도조차도 네. 몇 프로 차이 안 졌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TK까지 우리가 뭐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욕심 아니냐라고 아주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큰 고민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외딴섬이 돼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외딴섬이 되면 계속 고립화되고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조금 더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나 우리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는 맹점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예. 그냥 포기 내지는 안주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자천타천으로 국민의힘 후보만 한 10명이 넘습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거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잖아요. 그냥 하다가 갈 데 없으면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의원 하다가 오래 하다 보면 또 공천 못 받을 거니까 대구시장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 없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이 또 그대로 맥혀들기도 하고 이게 오랜 세월이 대구가 타성적으로 이루어왔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또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별 고민 없이 그냥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의원님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지금 뭐 이 요구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고민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서서히 잊혀지기를 바랐는데 조기 대선 되면서 뭐 총괄선대위원 대구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고 말한 것 이런 것들 보고 또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예. 때문에 그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느끼셨어요? 이 대구 공동체에 제가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말했던 그 말의 책임감, 그다음 대선 때 나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약속들, 그때마다 그 오신 분들이 요구사항이 또 울분도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시장도 생각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말씀에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한번 어떻든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요, 지금 그 말씀인데. 예. 내가 뭘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예. 또 여러 가지 대구에 애정이 있으시니까 대구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대구는 저는 그래요. 젊은이들이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곳,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복도가 되지 않고 골목에서 모든 것이 대화되고 소통되고 또 공유하고 협력하고 이런 도시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젊은 기업인들이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직도 노파심으로 지키고 있는 특유한 대구의 그 기업 문화라든가 또 사회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게 좀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것이 사실 대구가 안고 있는 고민이죠.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TK 민주당 사용 설명서거든요. 대구 경북이 민주당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좀 뭐 시장을 뭐 누구 당선시켜 주신다든가 안 되면 뭐 그 기초단체장이라도 물론 뭐 기초의원들
그 뭐 광역 의원들도 지난번에 뭐 배출시켜줘서 고마운데 좀 더 확실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당선시켜 주시면 경험하시지 않을까. 그게 저도 뭐 기초의원이나 의회가 또 광역의회가 좀 몇 명이나 들어가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누군가가 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데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징성도 있을 테고요. 네, 끝으로 대구 경북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곡식이 좀 잘 떼려고 하면 봄에 이렇게 흙을 뒤엎잖아요. 로타리를 막 쳐가지고 해야 그다음에 곡식 씨를 뿌리면 잘 되잖아요. 그런 걸 좀 한번 용기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엎었으면 좋겠다. 예, 좀 이렇게 한번 갈아엎어 주셨으면 좋겠고 생각을 좀 용기를 내셔서 그리고 막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막으려고 막 돌담 막 쌓지 마시고 뭐 풍차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바람을 좀 이용하시려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 가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다가 머리로 자꾸 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혹시 배려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풍차를 한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덕분에 좋은 곳에서 깊은 속마음 잘 들었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여튼 고민이 길어지지 않길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